여러분, 엑셀 작업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은 뭘까요? 보통 어려운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차트 만들고 이런 일 생각하시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시간을 가장 많이 잡아먹는 일은 데이터를 입력하는 일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작업을 잘 할 수 있다 해도 데이터가 잘못됐다면 아무 소용 없겠죠. 직원 명단, 날짜, 숫자, 거래 내역, 한 줄, 두 줄은 가볍습니다. 그런데 500줄, 1000줄 되면 어떨까요? 썼다 지우고 그래도 틀린 값 자꾸 나오고 여기서 엑셀의 진짜 힘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손으로 타이핑하지 않아도 패턴을 스스로 이해하고 데이터를 자동으로 채워주는 기능, 바로 자동 채우기입니다. 오늘은 엑셀 초보도 단 5초 만에 데이터 입력 속도를 10배 이상 올릴 수 있는 모든 사용자가 가장 먼저 익혀야 할 기능인 자동 채우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입력하기 전에 먼저 화면 크기부터 확대해 볼게요. 지금 셀의 이 한 칸 한 칸이 너무 작아서 데이터 입력할 때 좀 힘드실 거예요. 화면 크기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의 휠을 위로 올려주세요. 자, 셀 크기가 커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좀 크게 확대시켜 놓고 입력하시는 게 여러분이 오타를 줄이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특히 숫자 입력할 때는 점이나 콤마 같은 부호가 굉장히 중요한데 화면이 너무 작으면 실수를 찾아내기가 참 어렵거든요. 입력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초 셀에 문자라고 한번 입력해 볼까요? 엔터 하면 아랫줄로 커서가 옮겨지죠. 문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일에 자동 채우기라고 한번 해볼게요. 하고 엔터 치면 또 아랫셀로 내려가는데 자동 채우기는 처음 입력한 셀을 클릭한 채 자세히 보시면 여기 오른쪽 하단에 초록 점이 있고 그 부분에 마우스 커서 옮기시면 이렇게 십자 표시로 바뀌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한 채 쭉 드래그 해주세요. 똑같은 문자가 채워지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문자 같은 경우에는 자동 채우기를 하시면 똑같은 글씨로 복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예제를 시작하기 전에 여기 자동 채우기라는 글자가 들어있는 셀이 너무 좁은 것 같아서 열의 너비를 한번 늘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B열에 있는 셀 크기를 넓혀주도록 할게요. 넓혀주는 방법은 열 이름을 이렇게 클릭하시고요. B열이 전체 선택됐죠? 열의 오른쪽 끝부분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면 이렇게 커서가 바뀌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클릭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임의적으로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해서 열의 너비를 조절할 수도 있지만 마우스를 더블 클릭하시면 더 빠르게 문자 길이에 맞춰서 너비가 변경되도록 하실 수 있어요. 자, C3열에 이번에는 고객 001이라고 한번 입력해 볼게요. 고객 번호를 관리하려고 이렇게 고객 001, 고객 002 이런 식으로 입력하고 싶어요. 고객 001을 클릭하고 B열에서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셀의 오른쪽 아래에 마우스 커서가 변하면 클릭하고 이렇게 드래그 하면 된다 그랬죠? 드래그 해도 되지만 옆에 행에 지금처럼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있는 경우에는 드래그 하지 마시고요. 셀에 십자 표시가 변했을 때 더블 클릭 한번 해볼까요? 옆 셀에 데이터가 있으면 그 셀의 길이만큼 자동으로 채워져요. 그러면서 고객 001, 002, 003 이렇게 데이터도 자동 증가가 되었죠. 문자 같은 경우에 일반 문자만 들어있을 경우에는 복사가 되지만 문자와 숫자가 함께 있을 때는 숫자 부분이 증가되는 형식으로 자동 채우기가 실행됩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빠르게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직접 입력하다 보면 오타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빼먹은 데이터가 있거나 중복된 데이터가 생기기 쉬워요. 그런데 이렇게 자동 채우기를 하면 알아서 채워주니까 그런 걱정이 없어지겠죠. 자, 이번에는 숫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숫자. 엑셀에서는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기능이 달라질 수 있어요. 숫자에 1이라고 한번 입력하고 셀을 오른쪽 아랫부분을 더블 클릭해 볼게요. 숫자도 문자와 마찬가지로 그냥 복사가 되었죠. 자, 다시 한번 1을 입력하고 이번에는 더블 클릭하고 아래에 있는 서브 메뉴에서 연속 데이터 채우기
라고 하면 이렇게 증가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2를 입력한 후에 마우스 클릭 후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해주세요. 그러면 한 번에 증가가 되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이 숫자를 그냥 복사하거나 증가하거나 기능을 사용해서 자동 채우기 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여러분이 특정한 간격으로 데이터를 입력하고 싶다 할 경우에 지금은 자동으로 일씩 증가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짝수만 입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2, 4 이렇게 간격이 1이 아닐 때는 데이터 2개를 입력하셔야 돼요. 그래야 엑셀이 시작값은 얼마이고 얼마의 간격을 벌려서 복사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거든요. 2, 4라고 2개를 입력하면 이 두 셀을 한꺼번에 블럭 잡고 마우스 커서를 오른쪽 아래에 옮겨서 드래그 해주세요. 2, 4, 6, 8, 10 이렇게 짝수만 나가는 걸 보실 수 있죠. 이번에는 요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요일에 제가 월이라고 썼어요. 월. 그리고 자동 채우기를 한번 해볼게요. 커서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이렇게 써졌죠. 참 신기하지 않나요? 자, 이번에는 근데 회사에서는 사실 휴일 정보는 필요 없을 수 있죠. 근무 요일에 대한 정보만 필요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똑같이 자동 증가시킨 후에 밑에 있는 보조 메뉴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평일 단위 채우기라는 메뉴가 있죠. 요걸 하시면 주말의 정보가 없어져요.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표시하실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종류의 자동 채우기가 있는데 우리가 많이 쓰는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 알아볼게요. 이번에는 분기 정보예요. 제가 1사분기 라고 입력을 했어요. 자, 요것도 자동 채우기 한번 해볼까요?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그 다음엔 다시 1, 2, 3, 4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죠. 이렇게 해서 분기 정보도 여러분이 편리하게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날짜 정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날짜는 특별한 값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연, 월, 일 사이에 백이나 슬래시를 써서 입력해 달라고 했어요. 오늘 날짜를 입력하는 방법은 더 간단하게 여러분이 오늘 날짜를 25 빼기 12 빼기 4 이런 식으로 입력하실 수도 있지만 한 번에 컨트롤 세미콜론을 입력하셔도 오늘 날짜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늘 날짜 기준으로 여러분이 자동 채우기를 하시면 날짜가 증가되는 걸 보실 수 있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늘 날짜를 입력하고 싶으시면 컨트롤 세미콜론 이렇게 입력해 놓고 이것을 더블 클릭하면 자동 채우기가 이루어졌죠. 그런데 날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2월 4, 5, 6, 7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지만 여기 보조 메뉴에 들어가서 보시면 일 단위 채우기 지금 우리가 4, 5, 6, 7 일이 변했죠. 월 단위 채우기로 하시면 이렇게 날짜는 유지되고 월만 바뀌어요. 12월, 1월, 2월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죠. 또는 선택해서 연 단위 채우기 하면 월과 일은 고정되고 25년, 26년, 27년 이런 식으로 연 단위로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들을 자동 채우기 기능을 이용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입력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자동 입력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이 데이터를 보기 좋게 표로 만들어 볼게요. 전체를 블럭 잡으시고 테두리를 모든 테두리로 설정하시면 조금 더 보기 좋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 문자, 숫자 이렇게 여러 가지 타입이 있었으니까 문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두 개를 통합해서 제목을 가운데 써주고 싶어요. 이럴 경우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기능도 있었지만 오늘은 다른 형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두 셀을 블럭 잡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셀 서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맞춤 셀의 맞춤 기능인데 가로에 보통은 일반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 보시면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라는 메뉴가 있어요. 확인하시면 비열, 시열을 합쳐서 문자라고 정보가 들어갔죠. 자, 숫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4가지 예제를 보여드렸네요. 숫자를 드래그해서 블럭 잡고 마찬가지로 셀 서식에서 맞춤의 가로를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설정하겠습니다. 요일도 마찬가지로 날짜도 같은 방식으로 해줄게요. 자, 그리고 제목 부분은 배경색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굵기도 굵게, 크기도 크게. 자, 이렇게 했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 사이에 행을 하나 추가해서 문자가 지금 2가지 타입이 있었잖아요. 숫자는 4가지 타입이고 이 부분에 대한 상세 제목을 넣어주기 위해서 지금 행을 한번 추가해 볼게요. 행을 추가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추가하고 싶은 지금 2행과 3행 사이에 줄을 하나 넣고 싶거든요. 그러면 3번 행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삽입 메뉴를 추가해 줍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이렇게 붓 같은 모양이 나왔죠. 삽입 옵션이 있는데요. 중간에 행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서식을 물어보고 있어요. 위쪽과 같은 서식을 이용할지 아래와 같은 서식을 이용할지 묻고 있는데 위쪽은 지금 제가 여기 셀을 가운데 정렬하기로 서식을 바꿨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래와 같은 서식으로 하도록 할게요. 여기에 첫 번째는 일반이라고 쓸게요. 자, 옆으로 가기 위해선 탭키를 이용하죠. 탭키. 여기는 문자 플러스 숫자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숫자의 일반. 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여기는 증가하는 방법인데 2가지가 똑같은 결과를 가고 있죠. 그래서 증가 1이라고 해주고 요 셀에서 오른쪽으로도 여러분이 이렇게 셀을 끌어다니시면 자동 채우기가 돼요. 증가 2라고 써졌죠? 자, 세 번째는 간격 설정이라고 해볼게요. 요일도 일반. 여기는 평일만. 여기도 일반. 날짜를 여기 날짜는 일반. 월 단위. 이건 연 단위네요. 그죠? 여러분이 연 단위, 월 단위 다 해보실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또 삽입하실 수도 있어요. 삽입하고 지금 보면 문자 플러스 숫자 여기가 칸이 좁다고 했죠. 지금 글씨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열 이름을 클릭하고 오른쪽 경계에서 화살표가 바뀔 때 더블 클릭 하시라고 했죠. 그러면 자동으로 사이즈가 맞게 늘어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목이니까 가운데 정렬하고 색깔을 바꿔주도록 해볼게요. 이렇게 하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데이터를 한번 지워보도록 할게요. 데이터를 지우실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만일에 이 셀에 있는 내용 하나만 지우고 싶다 하면 셀을 선택하시고 딜리트 키를 눌러주세요. 그럼 데이터가 지워지죠. 지우고 여러분이 쓰고 싶은 걸 다시 입력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일에 이 줄 전체 14행 전체를 한 번에 지우고 싶다 할 경우에는 이렇게 행 번호를 클릭하신 채 지우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딜리트 키를 한번 눌러볼게요. 딜리트를 누르면 데이터가 싹 지워졌죠. 하지만 이 행 정보는 남아있어요. 칸이 다 남아있죠. 그런데 이 행 자체를 없애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다시 컨트롤 Z로 데이터를 채워놓고 딜리트를 치면 데이터만 지워지는 거예요. 행 전체를 지우고 싶다면 행 번호를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삭제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데이터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행 자체가 없어졌죠. 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데이터를 지우고 싶을 때는 선택하고 딜리트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열 자체를 없애고 싶다 할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삭제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증가2라는 내용이 없어졌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데이터를 삭제하는 방법도 행이나 열 자체를 없애고 싶은지 아니면 안에 있는 데이터만 없애고 싶은지에 따라서 다르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이 기능을 가지고 간단하게 우리 캘린더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래 시트 1이라고 써있는 부분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시트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캘린더를 만드실 때는 오늘 배운 자동 채우기 기능을 이용하시면 좋아요. 자, 여기 저는 C4 셀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에다가 1,
1월, 화, 수, 목, 금, 토라고 치셔야 되죠. 자, 직접 입력하지 말고 마우스를 끌어서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오른쪽으로도 자동 증가가 돼요. 움직일 때마다 아랫부분에 요일이 표시되는 게 보이시죠? 토요일까지. 이렇게 입력했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 12월의 달력을 한번 입력해 볼까요? 12월은 일일이 월요일이네요. 자, 그러면 월요일에다가 1 쓰고 마우스 클릭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옆으로 당겨 볼게요. 자동 증가돼서 들어갔죠? 그러면 두 번째 7일은 일요일에서 시작하겠죠? 7 하고 또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이렇게 잡아다니시면 자동으로 들어가겠죠. 세 번째 주는 14일에서 시작하겠네요. 이 부분을 또 컨트롤 키로 잡아주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일요일 날짜부터 넣어 볼게요. 일요일은 두 개의 셀을 선택해 주시면 시작이 7, 두 번째가 14면 간격이 7씩 떨어진다는 거죠. 요거를 이렇게 당겨 보시면 28일까지 자동 증가됐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31일까지 있으니까 여기는 이렇게만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입력하면 순식간에 캘린더가 완성이 됐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도 블럭 잡아서 가운데 정렬하고 글씨 크기를 조금 크게 해줄게요. 그 다음에 테두리도 넣어주고 블럭에 색깔도 넣어줬습니다. 날짜 밑에 메모를 할 수 있는 칸을 넣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저는 6열에 클릭한 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삽입 하면 이렇게 빈칸이 들어가겠죠. 들어갔죠? 그러면 다른 칸에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삽입하셔도 되는데 여기를 한번 컨트롤 Y를 써볼까요? 자동으로 증가된 게 보이시죠? 자, 다음 칸에도 컨트롤 Y, 다음에도 컨트롤 Y, 또 컨트롤 Y. 자, 이렇게 하면 빠르게 칸이 입력이 됐어요. 컨트롤 Y는 지금 실행한 기능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첫째 줄을 삽입하고 났으니까 계속 같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칸들은 좀 넓혀 볼게요. 그러면 컨트롤 키를 눌러서 여러 셀을 잡으시고 자, 이렇게 늘려보면 같은 너비만큼 늘어나죠. 여러분이 하나하나 따로 실행하신다면 너비가 계속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컨트롤 키를 잡고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맨 아랫줄에 여기 테두리가 없어졌네요. 자, 테두리를 다시 한번 선택.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여러분이 순식간에 캘린더를 만드실 수 있겠죠. 오늘은 자동 채우기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